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마감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 뉴욕 증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시장이 녹록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조선과 철강, 화학주의 상대적인 강세 대비해서 자동차, 서비스, 바이오주들 그리고 테크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2.59%까지 하락하면서 4,127선에서 마무리가 됐죠. 나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 테크주들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페이스북이 4.6%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5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트위터 같은 종목들, 또 성장주로 대변되는 테슬라 모터스도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형주 가운데서 네이버가 가장 눈에 띄었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6.4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80만 원대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가 주가가 좀 눌림목이 형성됐는데요. 이번에 더 큰 폭으로 나스닥의 바이오테크주들 하락과 연동되면서 약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73만 9천 원까지 하락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썬데이토지가 오늘 0.9%, 컴투스 1%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조이맥스가 4.8%,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임빌이 4% 넘게 하락한 모습이죠. 위메이드는 5% 이상 떨어졌고요. 액토즈소프트가 8.3%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모바일 게임주도 차익 실현 플러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대형 소재주들은 반면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LG화학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26만 8천 원대 기록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인식으로 오늘 1.8% 이상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하나죠. 오늘 1.8%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강, 화학,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굉장히 눈에 띕니다.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오늘 거래원 상위 보시죠. 크레딧 스위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도이치 골드만 거래 상위에 모두 외국계 증권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8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캔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2.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3월 중순부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조금씩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68,800원대 LG전자가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로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오일의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울산 온상공장에서 18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개장하자마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저가를 경신하고 나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죠? 1.3% 오른 61,500원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전자인증과 정보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상에서 액티브엑스가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겠다라고 6일에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 관련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산되면서 상승세인데요. 한국전자인증과 정보인증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이니텍도 후발주자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21억, 장 마감으로 갈수록 다시 매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모습입니다. 라인으로 보면 확실시 알게 됐지만 개장 초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냐 매도냐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죠. 그러다가 매수 규모를 아주 줄였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한때 휘청거리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후반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문제입니다. 기관의 매도폭이 오늘 좀 더 커졌습니다. 1,500억 이상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9거래일 연속 지속성을 띠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72억 매도, 기관은 474억 매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형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 다우 대비, 나스닥 대비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죠.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은 1에서 0.8%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눈에 띕니다. 한국전력이 0.8% 올랐고요. 삼성생명은 0.6% 오르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낙폭이 코스피보다 더 큽니다. 셀트리온은 4%대 굳건한데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오시평이 2에서 3%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네요. 홍콩 카지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후반에 좀 반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 매기를 오늘까지 갖고 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맥쿼리에서 매수 리포트도 있었죠. 42,000원까지 매수를 본다, 상향 조정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서울반도체도 2.3% 떨어지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 역시나 지난주 후반에 루멘스 같은 종목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그중에서도 2%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 마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을 통해서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주식창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 그리고 저가 매수를 좀 염두에 둬야 하고 중소형주는 오히려 슬림화하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밝혔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미니 부양책이 우리 시장의 화학과 철강주 강세를 이끈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중심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PBR을 띄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지수가 이격 조정을 진행했다는 관망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격이 지금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는데 프로그램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실적 호전주의 저점 매수로 이제는 이번 조정을 좀 활용해보자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김동엽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시장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난 주말장에서 미국 나스닥이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하루 종일 시장의 하락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막판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내일 그 잠정 실적 1분기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전망도 좀 긍정적이네요. 영업이익 8조 한 중반 정도만 나오더라도 기대에 부합했다 이런 얘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낙폭이 많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제 마감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1950선, 코스닥 기준으로는 550선 정도의 이제 단기 지지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른 전문가님들도 비슷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코스닥도 보면은 실적이 실제 나오는 수치보다 가치 평가가 먼저 돼서 이제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조정폭이 오늘 크게 보이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많아 보이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가 좀 예정이 돼 있고 물량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만 다소간의 좀 조정이 좀 주중반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2, 3일 정도 여유를 갖고
가치주 중심의 올해 이번 1,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좋게 나올 만한 종목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점 매수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이 좀 가는 이번 주 관심 테마군은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역시 규제 혁신 중에 하나로 신문고까지 설치해가면서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인인증서가 오늘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고 보안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만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그런 시장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관심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이제 좋게 좀 뒷받침이 되면서 나온다고 하면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0% 약보합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0.3%, 4%까지. 저가 대비해서는 후반 들어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자,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8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경 확산이 되고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장 막판에 오늘 시장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하락을 만회시킬 만한 요소를 찾지 못했죠. 장 마감에 1%까지 떨어지면서 554.2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중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인베스트 오늘 오현진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시장이 후반 들어서 정말 강했네요. 동시호가 시간에 좀 넘어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적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가 사실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지난주에 상당히 낙폭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되는 듯 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큰 폭은 아니지만 플러스로 돌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하단이 강력하고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도 역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고 그동안 상승폭이 견조했었던 종목들, 네이버나 호텔신라 같은 견조했었던 종목들이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시점이 바로 그 평균에 회귀하는 경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의 키높이 장세가 좀 지속될 것, 키 맞추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한 업종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철강 금속이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철강 시황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 유통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보였고 또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 현재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업이 비교적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약했었던 모습들 나타났는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실 1분기 실적이라고 한다면 유틸리티만큼 크게 개선되는 업종이 없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습 보였고 전기전자 업종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비 실적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갤럭시 S5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좀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전기전자에 대한 모멘텀 좀 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에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면서 이제 화학주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좀 불고 있고요. 그러면서 LG화학도 금일 좀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네, 대형 소재주들 그리고 철강주들, 화학주들이 상승세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역시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 시장의 급락에 따른 영향을 장중 내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음봉도 역시 장중 내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지난 나스닥 시장에서 나스닥 바이오 관련된 지수가
거의 4% 가깝게 좀 빠졌었는데요. 이런 영향 받으면서 국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일단 고밸류 관련된 종목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컨텐츠, 엔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폭이 꽤 오늘 두드러지는 하루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정도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 유입에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 이 밖에 서울반도체나 CJ 오쇼핑 그리고 CJ E&M 등과 같은 방송이나 LED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였고 SM과 시젠, 차바이오엔, 메디톡스와 같은 엔터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는 역시 파트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IT 중소형주들이 동반 좀 반등에 대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대장주격으로서 파트론이 추가적인 그 견조한 반등의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모바일 게임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셀트리온을 제외하고서는 힘을 내지 못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외 시장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죠. 아시아 증시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상위 종합 증시는 오늘 휴장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 하락폭이 좀 컸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7% 하락한 14,811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엔화 약세 흐름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한 일본 증시는 금일 엔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는데요. 엔달러율은 장중 103.0엔 까지 하락하며 지난주 고점 103.9엔 수준에서 크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소폭 부진하게 발표됨에 따라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4%가량 하락한 가운데 IT, 자동차, 기계업종도 1% 이상 하락하는 등 수출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명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지켰고요. 기관은 1,5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수급은 비교적 코스피 시장에서 양호하게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 막판에 외국인이 큰 폭의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마감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면에 기관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를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펀드 환매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매수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아차가 매수 상위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PER 7배로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부분, 그리고 모닝이 여전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LG전자가 매수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1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소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러브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반영됐었던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LG화학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던 말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주가 이제 6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ARPU의 개선이 이제 끝났다라는 부정적인 언급들 나오면서 오늘 통신주들 좀 매도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역시 매수상이 LG화학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이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한 것 같고요. 삼성 SDI도 강세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납품 가능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약간 양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발전할 시장이다라는 부분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반면에 매도한 종목 네이버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껴서 매도세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이제 외국 증권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NC소프트에 대해서도 매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 조금 엇갈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반면에 기관은 또 마지막에 순매도 1위로 삼성전자를 또 올려놓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코스닥은 어떤 방향성이 나타났나요? 네, 일단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동반 매도세와 함께 일단 매도에 대한 강도도 코스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특징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종목들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은 셀트리온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중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었고, 이 밖에 모다 정보통신이나 컴투스, 원익 IPS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트론과 PSK, 서원인텍, 테스까지 1위부터 4위가 모두 IT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 달라진 수급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비주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 보실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타픽은 인터파크,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과 위메이드, 서울반도체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함께 CJ ENM, 서울반도체, 컴투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종목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고밸류의 종목들이 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있다는 점 공통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이 됐네요. 환율 동향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개장 초랑은 좀 다른 흐름으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레벨 부담을 나타낸 끝에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원 20전 하락한 1051원 30전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수입업체의 저점 결제 수요 유입으로 보합권 부근까지 빠르게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내고 물량의 유입으로 다시 하락 흐름을 나타냈지만 장 중반부터는 저점 인식과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반등을 나타냈는데요.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한 원달러 환율은 결국 전일 대비 1원 90전 상승한 1055원 4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전 수치들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고용지표 개선세가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확대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역외 환율이 하락하는 등 달러와 강세 기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달러와 강세 기조가 당초 예상과 달리 강하지 않은 가운데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원급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반적인 대외 리스크의 완화로 대외 변수들의 서울 환시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역내 수급에 따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이끈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금일에도 이어졌는데요. 외국인은 지난 3월 26일 이후 국내 증시에서 약 2조 2천억 원가량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일 서울 환시에서는 1050원 선에 대한 저점 인식과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이 확산되면서 저점 결제 수요 유입이 활발히 나왔고 원달러 환율은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외 여건들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상수지는 3월에도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선 하향 돌파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환율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1055원에서 마무리가 된 환율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월요일 시장인데 일단 장 마감 직전에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 좀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엔 또 옵션 만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일단 대형주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전고점이 2007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다소 힘이 약간 부족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좋긴 하지만 향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앞으로도 유입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불안 요인들이 일단 진정되면서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펀드에 대한 환매 나오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멘텀은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8조 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만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어졌었던 외국인의 수급,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약 절반가량이 몰려 있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실적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5에 대한 판매량도 현재 비교적 조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좀 견조하게만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비롯한 코스피도 좀 견조한 상승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가치주가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 막 마감이 됐는데요. 260.45. 오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송병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송병준 전문가께서 지난주부터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 시장의 위험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결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0.95포인트 하락한 260.4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싸우고 있었던 260.45포인트에서 그대로 마감이 했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부에 지수를 좀 올려놨던 부분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좀 약세 마감한 거에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흐름적인 면에서 보면 코스피도 강보합에서 와야 됐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물 매수가 아직은 시장에서 좀 힘이 강하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충격이 좀 제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한 1,400계약 정도, 오늘 하루 중에 1,400계약 정도 청산하는 모습이었는데 큰 매물보다는 아직 좀 눈치 보기 형태의 소폭 청산 매물들만 좀 전개가 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옵션 만기에 좀 들어섰기 때문에요. 상호 주체별로 좀 눈치 보기가 좀 많이 강한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매 역시도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호 간에 좀 공방전이 좀 약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주추세였던 상승하는 부분이 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일단 상방에 대해서 강하게 저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해외 증시가 좀 약세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매도도 하지 못하고 시장이 좀 방향을 못 잡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와 시황은 동일합니다. 일단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감과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경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선물이 26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하락 전환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선물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하락 쪽으로 좀 만들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259포인트까지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고요. 선물 259포인트가 이탈된다면 추가적으로 매물 차익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아직 조조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하락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전문가와 함께 선물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고요. 코스닥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국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다면 일단 이번 주에 있을 해외 시장 부분에서의 모멘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옐런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가 또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비둘기적인 발언, 짧은 시간 내에 약간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계속해서 조금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BOJ 회의가 열리고 이제 결과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완화 정책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그런 이벤트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현재 우려감이 조금 덜어져 있는 부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코스피 대비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됐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중소형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 요맘때에도 고밸류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밸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실어냈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좀 안심했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주엔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도 기존의 신고가 플레이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반등을 좀 양호하게 실어내고 있는 IT 관련된 중소형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JT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마감 중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간 건 사실이지만 일단 코스닥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희망 보건 프로젝트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감 중계석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